아시아리그를 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김예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지난 회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혹시라도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양해의 말씀 올리겠고요. 또 지난주에 공백을 빈틈없이 메워준 김태범 캐스터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오광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줄 평의 대가로 통하시던데요. 이제는. 근데 주변에서 몇몇 분은 네. 이제 아무 말 대잔치 아니냐 이런 진짜요? 얘기도 듣고 있는데 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점점 이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그쵸, 있는 거를 쉽지 또 않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당연히 봤는데 저 없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던데요? 저와 함께한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어떠셨습니까? 재밌었고요. 안정감이 조금 더 있는 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 예슬 씨랑 하는 것보다 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분발해야겠네요. 아, 장난이고 네. 네, 그 김태원 캐스터님이 워낙 잘하시잖아요. 네, 워낙 진행을 잘 해주시고 베테랑이시니까. 뭐 이런 네. 아 그렇다고 예슬 씨가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네요. 네, 오랜만에 또 저희는 아시아리그 소식 재밌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참 많은 경기들이 있었죠. 먼저 안양한라는 일본 홋카이도 원정길을 다녀왔고요. 하이원과 대명은 프리블레이즈를 맞아 2연전식을 치른 한 주였습니다. 먼저 안양한라의 홋카이도 원정을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도마코마이에서는 1승 1패, 그리고 쿠시로에서는 크레인즈를 상대로 두 번 모두 연장 승부를 펼치면서 승점 4점을 획득했습니다. 일본 원정 4연전에서 승점 7점을 획득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일단 네. 그 홋카이도 원정은 네. 그 일본 원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스케줄 자체가.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땐 3승 1패를 네. 하고 온 안양한라 입장에서는 꽤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경기 내용도 제가 라이브로도 봤었습니다만 네네. 굉장히 괜찮은 또 득점력도 또 다시 살아나고 있는 네. 그런 안양한라의 또 맞아요. 저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세 선수를 꼽아봤어요. 먼저 램트고프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제는 안양한라의 좀 녹아든 음. 모습이 일본 가서 확실히 보였고요. 네. 그게 또 기록으로도 맞아요. 또 득점으로 연결을 하는 또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네. 본인의 존재감을 또 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본 원정들이었습니다. 이글스전에서는 데뷔골을 터뜨렸고요. 또 2연전에서 2골 그리고 3어시를 기록하면서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램트고프였고요. 두 번째로는 크레인즈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김상욱 선수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네, 김상욱 네. 선수 뭐 가서 4개 시합 모두 다 잘 네. 기복 없이 잘 소화를 해줬고요. 네.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게임 위닝골을 넣는 네.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아마 다 보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이 점프하게 네. 돼가지고 저도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그쵸? 같이 봤어요. 네, 되게 신기하게 한라로서는 굉장히 행운의 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릭 리건 선수를 이야기해볼게요. 이 에릭 리건 선수는 파워플레이에서도 그 슈팅 능력을 이번 4연전에서 확실히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오버타임 가서도 또 원타이머 슈팅으로 결승골까지 네. 또 만들어내는 네, 20초 그런 남기고. 모습을 보면 확실히 골 결정력에 있어서는 그 디펜스에서는 에릭 리건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8개 팀 중에서 디펜스 중에서는 가장 많은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에릭 리건이고요.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크레인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런 홈경기였어요. 마지막 시합이라고 하니까 또 잠깐 또 마음이 조금 울컥하긴 네. 하는데 네. 그래도 정말 마지막까지 그 저력을 보여주는 네, 그런 경기력을 네, 보여줬었습니다. 네, 약간 영화 같은 경기였는데 경기 후의 마무리는 더 영화 같았던 그런 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안양한라의 일본 원정 4연전 한 줄 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일본 원정 4연전 동안 7점을 따오면서 또 순위가 2위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안양한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챔피언을 네. 해왔던 팀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그 드라마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은 경기를 잘 소화해낼 수 있는 발판으로 일본 원정길에서 좋은 성적을 내왔기 때문에 네. 저 한 줄 평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스포츠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
저도 명언으로 많이 듣긴 했었는데 맞아요. 이걸 또 제가 제 입으로 하게 되네요. 맞아요. 아직 모르니까요. 아직 네. 몰라요. 네. 그렇고 저희가 이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 경기는요. 하이원과 프리블레이즈의 2연전입니다. 양 팀 모두 플레이오프의 희망을 가지고 맞붙었던 경기였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원과 도호커 프리블레이즈의 2연전 그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네, 이날 경기에서는 하이원이 5대5 상황이든 파워플레이 상황이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도 이렇게 한 번의 공격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또 토폴 선수였습니다. 네, 1피리어드 1분 30초 만에 선제골을 올리는 토폴이었습니다. 김영준 선수가 요즘 패스가 물이 좀 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친구라서 칭찬하는 게 아니야,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네, 요즘 플레이를 보면은 네. 패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참 프리블레이즈 경우에도 이제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춰져 있는 네. 팀이다 보니까 파워플레이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네. 프리블레이즈의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네, 순간적인 역습에서는 네. 하이원 선수들이 그 프리블레이즈 선수들의 스피드를 당연히 순간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지금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 네. 또 찬스를 살려내는 프리블레이즈의 시노아라 코타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대1 동점을 기록합니다. 네, 이날 계속 공수를 주고 받았었는데 네. 양팀 모두 좋은 공격 능력들을 보여줬었고요. 네. 또 워낙 좋았던 거는 이제 러시아 선수들의 공격 그 패턴이라든가 네. 또 슈팅 능력을 확실히 볼 수 있는 또 한 번의 시합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2피리어드 중반 정도가 됐는데요. 네, 토마스 듀바 선수의 좋은 스틱 컨트롤, 네. 퍽 컨트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골대 앞에서 확실히 퍽을 두려워하지 않는 네. 박상진 선수가 스크린을 잘 들어가 줬고요. 또 아리오시 유야 선수의 슈팅을 그 프리블레이즈의 골키퍼는 또 퍽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멀리서 쏘는 중거리 슛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서 하이원은 한 점 차로 더 앞서가게 됐습니다. 골대 앞에서의 그 하이원 선수들의 집중력이 퍽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를 네. 이날 게임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박종수 선수가 파워플레이 골을 기록합니다. 혹시나 방금 같은 경우에도 박종훈 선수가 골대 앞을 계속 지키고 있었거든요. 네. 뭐 스크린뿐만 아니라 저 리바운드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득점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두 번째 골이 기록된 지 약 1분 30초 만에 세 번째 골이 터진 하이원이었습니다. 네, 역시나 프리블레이즈의 골키퍼 둘 다 체격이 작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세이브들을 보여줬었고 네. 또 프리블레이즈는 또 이 스피드를 이용한 역습 기회를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점수는 4대1이 됐네요. 네, 카우무라 카즈키 네. 선수도 뭐 골대 앞에서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그 앞을 지키면서 멋있는 원타이머 슈팅을 또 만들어냈고요. 네. 혹시나 좋은 위치에 있으면은 또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를 본인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기다려줬죠. 네. 여기서 골이 들어가면서 3점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날 경기 오랜만에 또 국내 선수들도 활약을 네. 확실히 해주면서 또 여러 라인에서 네. 또 포인트가 나와서 또 기분 좋은 또 승리를 하는 하이원이었습니다. 골고루 득점이 기록됐죠. 네. 프리블레이즈가 반격을 시도해 보는데요. MT넷 상황이었죠. 네, 항상 프리블레이즈는 그 엠티넷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꽤나 시간이 3점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꽤나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골키퍼를 빼는 또 그런 전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공해내네요. 네. 이날 보면 골들이 다 골대 앞에서 리바운드라든가 골대 네. 앞에서의 원타이머 슛이잖아요. 또 한번 골대 앞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프리블레이즈의 또 한 번의 MT넷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김영준 선수가 경기 종료 15초를 남기고 골을 기록해냅니다.
참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네. 거를 느끼는 게 네. 형준이가 예전에 조금 조급함이 있었다면 이번 시즌에서 굉장히 네. 여유 있는 플레이를 잘 해주고 있어요. 네. 사실 그 여유 때문에 또 요즘 패스워크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네. 저 상황에서 저렇게 제끼면서 저렇게 골대로 차분하게 밀어넣기가 쉽지는 않은 네. 상황인 거거든요. 멋진 골을 또 만들어내면서 경기는 5대2로 하이원의 승리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득점력에 있어서는 강한 네. 하이원의 요즘 흐름을 볼 수가 있었던 시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이원과 프리블레이즈의 두 번째 대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날은 프리블레이즈의 경우는 골키퍼가 전날 첫 번째 시합에는 하타 선수가 나왔었는데 네. 이 두 번째 시합에서는 이토 선수가 나왔어요. 네, 전날과 마찬가지로 경기 시작 2분도 되지 않아서 선제골이 터지는데 이번에는 프리블레이즈의 골이었네요. 네, 쌍피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쏘는 슈팅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스티븐슨 선수와 네. 둘이서 양쪽에 위쪽에 서 있으면은 네. 어디서든 강한 슛이 날아올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블레이즈의 파워플레이 상황인데요. 오히려 역습 찬스를 노려보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참 저렇게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저런 찬스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역시나 노련한 플레이를 또 몇 차례 보여줬던 하이원이었습니다. 하이원의 동점골이 터졌네요. 이 토폴 선수의 네. 득점이 참 적재적소에 항상 나온다고 느끼거든요. 네네. 하이원 시합을 보고 있으면은 이쯤이면 한 골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흐름이 올 것 같다 싶은 경우에는 항상 토폴 선수가 이렇게 득점을 만들어 내주더라고요. 네. 전날에는 선제골을 기록하더니 이번에는 동점골을 귀중한 한 골을 올려줍니다. 하이원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것만큼은 다른 팀에 절대로 뒤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날도 확실히 네. 스케이트 면에서는 절대 쉬지 않는 발을 또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듀바 선수도 끝까지 굉장히 잘 네. 막아내줬고요. 확실히 시스템이 좋은 상대로 득점을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양 팀 모두 골이 많이 나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네, 첫 번째 시합에서는 하이원이 여러 라인에서 다 득점이 나왔었는데 네. 이날은 조금 답답했던 네. 이토유토 선수가 워낙 세이브를 잘 해준 부분도 확실히 있고요. 네. 예, 듀바 선수가 컨트롤하려고 했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미스가 되면서 네. 시시카노프 선수가 골을 만들어냈죠. 다시 프리블레이즈가 한 점 앞서갑니다. 시시카노프 선수가 이 득점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프리블레이즈에서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 보입니다. 시즌 후반부로 가면서 네. 그런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존재감을 최근 들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원의 파워플레이 상황인데요. 여기서 유드친 선수가 오랜만에 또 골을 뽑아내네요. 네, 좀 젠틀맨 세레모니를 네. 했는데 일단 슈팅이 기가 막혔고요. 네. 저런 타이밍에서 원타이머의 코스가 저런 식으로 간다면은 네. 사실 이토 선수가 아무리 시력이 좋다고 해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유드친 선수의 골로 경기는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참 이 득점이 제가 볼 때 하이원은 이 러시아 선수들 포함해서 네. 3점 이상이 나와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팀이거든요. 최소한 2골은 넣어줘야지 비기고 3골 이상은 넣어줘야 승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이날은 조금 그 득점에서 조금 네. 답답함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연장 시작 약 1분 만에 다나카고 선수가 골든골을 올립니다. 이 선수는 네. 플레이메이커이면서 그러니까 패스 줄 것도 다 갈라주고 네. 본인이 시간도 끌었다가 패스도 연결해주고 했던 그런 선수인데 또 기회가 오면은 골까지 연결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선수로 굉장히 유명한 일본 베테랑 선수거든요. 정말 깔끔한 플레이를 또 보여줬습니다. 네, 아쉽게도 3대2로 연장패하는 하이원이었습니다. 이날 경기를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잘 했는데 득점이 많이 안 나왔을 뿐이었는데 네. 그래도 하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을 시합이었을 겁니다. 네, 이 아쉬움이 남는 시합의 한 줄 평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흐름을 굉장히 잘 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득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이원은 계속해서 기복 없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득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조금 긴장을 하라는 의미에서 득점 없으면 흐름이 깨질 수 있다라는 말을 꼭 하이원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득점이 없으면 흐름이 깨질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자, 조심하자. 네, 하는 그런 바람이 담긴 한 줄 평이었고요. 대명 킬러웨이즈는 경기가 좀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프리블레이즈와 2연전이 있었습니다. 프리블레이즈 또한 이 플레이오프의 희망에 대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대명 킬러웨이즈는 자력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기 위한 이런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하이라이트 먼저 보시고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블레이즈 사토가 좀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갑니다. 대명 2대2 상황 내줬고 슛! 리바운드 슛! 옆구물입니다. 그리고 돌아 나오는데요. 4라인 지금 이 역습을 포워드.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네, 한 번에 넘어왔습니다. 슈팅! 쳐냈어요. 이바노프의 세이브. 하는 거 훨씬 이상해. 아 그렇죠. 또 기록을 남겼던 대명인데 최근 강한 슈팅 때렸어요. 골리앗이 스위프트에게 왔습니다. 어디로 줄지. 반대편 넘겨주고 아하. 그물이 흔들렸는데 골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옵션이 한번 가동됐던 대명이었습니다. 다시 스위프트 반해명이 왔습니다만 제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걷어냈어요. 역시나 초반 퍽 점유는 플레이즈 쪽에 있습니다. 이용준의 슈팅. 시시카노프와 타나코고의 이 조합은 불변이거든요. 그렇죠. 좋은 찬스. 밀어줬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연겸이 수비로 가기가 좀 어려웠던 게 아무래도 대명 선수들이 체력이 많이 왔는데요. 리바운드 슛 아직 살아 있습니다. 크게 파울 났습니다. 지금 돌아 나오는 프리블레이즈 뒤쪽 때립니다. 슈시카노프 선제골이 나옵니다. 프리블레이즈. 네, 역시나 시시카노프 선수의 슛은 참 강력하네요. 거의 다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31초를 남겨놓고 파워플레이 35초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슈시카노프 선수의 슈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이제 선수 교체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로테이션이 꼬였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피에르 앞쪽으로 스크린 플레이 되는데요. 카와이 타쿠마 넘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저 위치에서 마크 야마모토입니다. 페드로. 본인의 장기인 퍽 간수 능력을 활용하는 플레이가 계속 빛이 나고 있거든요. 네. 시모네니 굴절 골이에요. 스위프트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3피리어드 2분 47초를 남겨놓은 상황. 비디오 판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관리 문제로 조금 늦게 시작이 됐는데 골로 인정됐습니다. 대명 킬러웨일즈 동점골입니다. 크롤로프 선수가 사이즈를 살린 확실한 플레이로 퍽을 지켜낸 부분, 거기서부터 이제 플레이가 시작이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스위프트 선수가 깔끔하게 방향을 바꾸면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2분 47초를 남겨놓은 상황. 대명 킬러웨일즈는 승부의 균형을 이뤘습니다. 두 번의 슛아웃패가 있었던 대명 킬러웨일즈, 오늘 5번째 연장 경기 부디 승리를 거두고 승점 2점을 따기를 기원합니다. 스위프트가 따냈어요. 브라이언 영 들어오면서 밀고 갑니다. 차라리 질 거면 연장패보다 슛아웃패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겨야죠. 승점 3점은 놓쳤지만 2점은 따냅니다. 대명 킬러웨일즈 캡틴 기우영이 오늘 경기를 승리로 안내합니다. 프리블레이즈 뽑아냈고요. 골문 앞에서 리바운드 슈팅 과정. 이성진 뒤쪽에서 퍽을 빼냈습니다. 스티큐타의 패스 정면 이봉진의 슈팅. 이호성의 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도 퍽을 깊게 이제 밀어 넣으면서 공격 전개가 깔끔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슈팅. 이바노프 굉장히 쉽게 뚫어내고 있기 때문에 어제 경기를 돌이켜 보면은 패스형을 좋았어요. 골 포스트 맞고 나옵니다. 저런 슈팅을 못 잘 넣는 선수인데 살짝 빗나가요. 다시 연결 팁에 프롤러프 슈팅도 너무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신 파워플레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렛 파넴 역시 파워플레이에서는 브렛 파넴이었습니다. 예, 사실 저 패스가 정말 어려워요. 저렇게 이제 선수들을 뚫고 가는 완벽한 패스가 참 어려운데, 예, 굉장히 날카로운 패스를 스위프트 선수 그리고 파넴 선수, 뭐 어떻게 보면은 대명 파워플레이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선수의 조합이 이번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했던 장면. 브렛 파넴 선수가 강렬한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스티븐슨 선수와 카와이 선수의 스틱을 두 개를 뚫고 나갔어요. 이 피리어드 절반이 지나가기 전에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그동안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아하. 파워플레이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요. 오호! 이번엔 골대를 또 한번 때렸어요. 뺏기지 않았고요. 예, 사이즈에서는 저 두 명의 선수가 묶이면은 미스매치가 날 수가 있죠. 네. 프로로프와 다나카고 선수가 붙어봤던 순간이었습니다. 뒤쪽 나왔어요. 슈팅 좋아요. 가나요? 백핸드! 골! 데미언 킬러 웨일즈의 두 번째 골! 이제 2대0을 만드는 킬러 웨일즈입니다. 예, 이번 플레이도 사실상 클로프 선수가 다 만들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클로프 선수가 이제 사이즈를 살린 플레이, 팍 단수를 완벽하게 해냈고요. 거기에다가 타나카 선수와 미스매치가 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마크맨이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위협적인 장면이었고요. 서영준입니다. 이용준. 데니 때리지 않고 연결했어요. 서영준. 들어오는 김영겸이 꽂아넣습니다. 세 번째 골 대명 킬러 웨일즈.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영민 선수와 테스 선수 패스를 빠르게 이제 짧게 주고받으면서 김영현 선수 열려있던 선수에게 잘 줬고요. 네, 쇼트 사이드 가까운 포스트를 노린 골이 나오면서 세 번째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파워플레이에서만 2골, 올 시즌 4골 장렬하는 김영겸 선수입니다.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석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네. 김영겸의 패스 뒤쪽 들어오는 선수 있어요. 황두현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이제는 4연승 그리고 4강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거머쥐는 데미언 킬러 웨일즈입니다. 네,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2승으로 승점 5점을 확보하는 시리즈였습니다. 프리블레이즈는 5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는 결과가 되었고요. 데미언 킬러 웨일즈는 자력 우승에 한 발 더 가깝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양 팀 모두 시스템에 있어서는 네. 지금 시즌 후반부로 가면서 탄탄함을 계속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시스템과 시스템의 대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역시나 양 팀 모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팽팽함이 네. 오버타임까지 결국엔 가지고 갔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대명이 오버타임에 약했잖아요, 그동안. 네, 한 번도 뭐 이기는 네. 거를 못 봤었는데 네. 요번에 또 김우영 선수가 네. 또 기분 좋게 사실 제가 보기에도 욕심 없이 던진 아, 그런가요? 슈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골망을 흔들면서 또 오버타임 골로 이기게 됐죠. 네. 그 끝내주는 남자에 대한 인터뷰와 영상은 온더스포츠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세레모니는 네. 팀에서 탑인 것 같아요. 아직 따라갈 자가 없는 것 같죠.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대명이 3대 0으로 프리블레이즈를 셧아웃 시켰죠. 네, 일단 셧아웃이라는 네. 얘기가 굉장히 반가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반가웠던 부분은 항상 파워플레이에서 답답함을 보여줬던 네.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이번에 파워플레이로 2골을 성공시키면서 네. 더구나 오랜만에 김영겸 선수의 골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파워플레이 2개의 골은 정말 셧아웃보다도 더 저는 반가웠던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바노프의 5번째 셧아웃이었고요. 그리고 이토요토 골리도 네. 좀 얘기를 해봐야죠. 그 하이온과 두 번째 시합 때 이토요토 골리가 나왔었지만 네. 또 대명에서도 두 경기 모두 이토요토 선수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바노프 골리 역시나 좋은 선방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이토요토 골리 그 작은 체격을 네. 가지고도 정말 좋은 세이브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 수비 입장에서는 또 좋은 세이브를 보여주는 골리가 있으면 또 힘이 더 나는 법이기도 한데 네. 이번에 또 골키퍼의 싸움도 꽤나 볼만한 그런 경기들이었습니다. 네. 이번 2연전 승리로 대명은 60점 고지에
가장 먼저 오르면서 준결승 직행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줄 평 기대되는데. 네, 일단 네. 사실 시스템 하키로 두 팀이 맞붙었지만 네. 확실히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네. 더 많은 팀은 대명 킬러 웨일즈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더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의 플레이오프는 무조건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됐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 두 경기로 인해서 플레이오프에 대한 준비가 많이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시스템 플레이가 네. 제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완성돼 있는 듯이 보였거든요. 네. 이런 완성된 거를 보니까 한 줄 평으로는 대명의 플레이오프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안양과 인천에서 4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규리그 우승이 대명 킬러웨일즈로 돌아갈지 안양 한라에게 돌아갈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대명은 오지이글스를 상대로 그리고 안양 한라는 프리블레이즈를 상대하게 됩니다. 이번 두 시리즈 관전 포인트를 좀 알려주시죠. 일단 승점을 어느 정도씩 따느냐가 네. 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안양 한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제가 문국환 선수랑 통화를 하고 왔었거든요. 네네. 문국환 선수 이야기로는 지금 안양 한라 분위기 정말 괜찮고 네. 한 경기 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한 경기 한 경기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또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명 킬러웨일즈 같은 경우에도 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오지이글스를 상대로도 충분히 잘 싸워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편 하이원은 사할린 원정길에 올랐는데요. 3번의 경기를 통해서 최종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를 결정짓고 오게 됩니다. 하이원은 사할린을 상대로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와야 될까요? 지난 그 고향에서 있던 시리즈에서 또 위닝 시리즈를 가져왔었잖아요. 그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면 될 것 같고 특히 첫 번째 시합에서 승리를 가지고 온다면은 지난 시리즈와 같이 위닝 시리즈를 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시아 리그는 이제 정말 12경기, 약 일주일 조금 더 되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승팀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은 3장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 우승팀이 가려질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지켜봐야 할지 이번 주말 안양과 또 인천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원의 사할린 원정도 좋은 경기 결과 소식을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광식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김예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